쏟아지는 세찬 빗방울도 그들의 짙은 의혹을 씻어주진 못했습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궂은 날씨에도 부모의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다는 사람들이 알고 싶다는 그것은 바로 고 손정민 씨가 세상을 떠난 이유입니다. 달이 차오르던 봄밤, 친구와 함께 한강공원을 찾았다 실종된 뒤 끝내 숨진 채 발견된 22살의 대학생 정민 씨.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정했던 친구이자 다재다능하고 총명한 학생이었다는 정민 씨. 이런 아들을 만들어놨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갑자기 리셋이 돼버렸어요. 인생이 50년 인생이 제로가 된 느낌이거든요. 세 식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비극이 시작된 날은 지난 4월 24일. 아들은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늦은 밤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성인인 대학생 아들의 외출이다 보니 별다른 염려를 하지 않았다는 아버지 손 씨. 새벽 1시 20분 무렵 아들의 아내에게 친구와 한강공원에서 삼겹살을 먹고 있다는 연락을 해온 뒤에는 안심하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것은 4시간 뒤인 5시 28분. 발신자는 아들이 만나러 나간 친구 A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정민이가 들어왔냐고 물어봐서 아내는 정민이 방부터 확인해서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하고, 그 말을 듣고 뛰어나간 게 한 5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한강공원으로 향하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3번 만에 연락을 받은 건 A씨였다고 합니다. 우연히 휴대전화가 바뀐 것 같다는 A씨에게 정민 씨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뒤 본격적으로 아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아버지 손 씨.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손 씨는 반포 한강공원을 비추는 CCTV를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A씨와 이곳을 찾은 시각은 24일 밤 11시 7분. 하지만 4시 30분 무렵 친구 A씨가 공원을 빠져나가는 장면 속에 아들 정민 씨는 없었습니다. 실종 5일째인 4월 30일 오후 4시 무렵 구조견 오투와 함께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다는 민간 구조사 차종욱 씨. 이쪽이 그 실종 장소로 예상되니까 쭉 이렇게 유관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뭔가 좀 검정 물체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물살을 가르며 빠른 속도로 다가간 오투가 검은 물체를 살짝 건드린 순간 확인된 그것은 어머. 아니 맞다니까? 맞아. 숨진 정민 씨의 시신이었습니다. 한강 구조대가 출동해 정민 씨 시신을 인양한 시각은 오후 4시 30분. 발견 당시 옷차림은 집을 나설 때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운동화는 신지 않고 있는 채였습니다. 피부에 남은 상처, 뼈와 장기에 남은 흔적, 혈액과 조직을 분석한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습니다. 부검 소견에서 보시면 양쪽 폐가 팽창이 돼 있고요. 액체가 안에 들어있는데 팽창되어서 공기가 있는 부분은 바깥쪽으로 퍼져 있어요. 그 말은 살아있을 때 숨을 쉬면서 액체가 들어왔고, 머리뼈에 저평동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거 역시 살아있을 때 숨을 쉬어야지 들어가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다량의 액체가 발견이 됩니다. 전형적인 익사의 소견이고요. 정민 씨의 몸에선 어떤 종류의 약물이나 동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고 골절이 없었지만 후두부에서 울퉁불퉁한 2개의 상처가 확인됐습니다. 구격을 골절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강한 외력은 아니라는 거고, 조심스럽게 부검이는 입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거죠.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른 정민 씨.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거기 가기 전부터 용산서에서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익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다. 근데 익사가 어떻게 빠졌는지 국과수에서 모른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들의 죽음이 누군가 익사에 개입한 사건인 건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고인 건지, 정민 씨의 극단적인 선택인 건지는 부검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손 씨는
정민 씨가 실종된 다음 날 저녁 A 씨의 가족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들과 만나 헤어질 때까지의 얘기를 들려달라고 했던 손 씨. 영국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처음에 술을 같이 사고 또 마시다가 A 씨의 말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술을 사 한강공원으로 향한 두 사람은 평범한 한때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도 많이 취한 탓에 몇 장면만이 어렴풋이 기억난다는 겁니다. 달려가다가 막 신호점에서 막 하면서 막 굴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끌고 올라오느라고 막 제 신발 보면 아예 긁거든요. 저는 정민이를 막 열심히 깨우려던 기억은 나요. 저도 계속 토하면서 제가 좀 자주 깨거든요.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주변에 정민 씨가 보이지 않자 먼저 집에 간 것으로 생각해 자신도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는 게 A 씨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요일이 돼서 정민을 찾아갖고 쉬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 신발에 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지는 빨았을 거고 신발을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내한테 물어볼게요. 찾아볼게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버렸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흙하고 토사물이 많아서 버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증거인멸이다라는 필이 딱 오고 사람들의 말대로 핸드폰이 바뀐 걸 그때 알았어. 그럼 내 핸드폰이 없잖아요. 찾아야죠. 이미 버렸기 때문에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A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숨긴 것 같다는 겁니다. 납득하기 힘든 점은 더 있다고 합니다. A 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를 한 시각은 새벽 3시 37분. 50분 뒤 일명 토끼굴이라고 불리는 반포 나들목을 지나 집으로 향한 그는 5시 12분 자신의 부모와 함께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A 씨의 가족이 한강공원을 찾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들이 물에 빠져 숨지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무척이나 알고 싶다는 손 씨. 두 사람이 한강을 찾은 건 사실 계획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약 3시간 전인 밤 9시 30분경 정민 씨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 건 친구 A 씨였습니다. 다른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이 아쉽다는 A 씨의 말에 갑작스런 만남을 갖게 됐던 두 사람. 이들은 한강공원에 가기로 합니다. 성당 앞에서 만난 두 사람이 가까운 편의점을 들른 시각은 10시 53분. 이곳에서 A씨의 카드로 청주 2병, 소주 2병을 구입한 두 사람의 모습이 토끼굴 안쪽을 비추는 CCTV에서 확인된 것은 11시 8분. 그 뒤 이들이 머문 곳은 편의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잔디밭. 12시 45분 또다시 페트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 휴대전화 충전을 위한 8핀 USB 케이블을 구입한 건 A씨였습니다. 불과 45분 뒤인 1시 30분 두 사람은 또 한 번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때 다시 막걸리 2병과 페트소주 1병을 구입합니다. 이날 두 사람이 구입한 술은 모두 9병. 그런데 편의점을 나와 잠수교 방향으로 걸어가던 두 사람이 갑자기 어딘가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정민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상황. 여보세요? 네, 입니다. 그는 배달기사였습니다. 이제 음식을 전달해 드릴 때 이미 손에 막걸리 병을 들고 있었어요. 두 분 다 많이 취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두 사람은 무척이나 들뜬 모습으로 음식을 받아 잔디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며 긴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 하지만 그 뒤 주변 CCTV의 행적이 확인된 것은 A씨뿐. 정민 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민 씨가 남긴 동영상을 살펴보면 그 단서를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있던 돗자리 옆과 산책로 주변에 있었던 공원 이용객들. 혹시 이들 중 누군가가 정민 씨와 A씨를 기억하진 않을까? 우리는 자신이 정민 씨를 본 것 같다는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민 군이 제가 봤던 분이 25일 새벽 친구와 함께 한강공원을 찾았다는 동욱 씨. 3시 10분 무렵 잠수교에서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는 그는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좀 이상해 보였어요. 멀리서부터 봤는데도 그 자리는 안 벗어나는데 계속 비틀거리고 막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막 그런 행동 반복해서 자신의 목격담에 대해 경찰과 유족에게도 제보를 했다는 동욱 씨는 패턴 셔츠를 입은 남자에 관한 한 가지 기억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등 쪽 이 반면이 좀 뭔가 젖어가지고 약간 찐 회색? 약간 그렇게 좀 이쪽만 그렇게 젖어 있었어요. 만약 동욱 씨가 본 사람이 정민 씨가 맞다면 왼쪽 어깨와 팔은 왜 젖어 있었던 걸까? 또 다른 목격자의 이 얘기를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들은 앞서 만난 동욱 씨보다 1시간 더 이른 새벽 2시 무렵 정민 씨를 봤다고 합니다. 거기 되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돗자리 깔고 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두 분만 유독 붙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두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듯해 주목했다는 지수 씨 일행. 그런데 얼마 뒤 둘 중 야구 점퍼를 입은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야구 점퍼를 입은 남자가 잠든 남자를 깨우는 걸 봤다는 목격자들. 이들이 2시 18분에 찍은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민 씨와 A 씨가 맞습니다. 왼쪽 팔을 베고 잠이 든 정민 씨, 그리고 1시간 후 왼쪽 팔과 어깨가 젖은 채 목격된 남자. 등 쪽 이 반면이 좀 뭔가 젖어가지고 약간 넘어져서 젖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동욱 씨가 목격했다는 패턴 셔츠를 입은 남자 역시 정민 씨였던 걸까? 두 사람을 기억하는 목격자들은 더 있다고 합니다. 3시 반에 전화하는 걸 봤대요. 3시 반에 전화하는 걸 봤고 옆에 있는 애는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술이 깨서 이렇게 앉아 있고. 4시 27분 잔디밭 비탈길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A 씨를 깨웠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제 A 씨의 행적 중 비어있는 시간은 한강공원을 빠져나오기 전 50분. 토끼굴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새벽에도 항상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많은 이곳에서 A 씨가 집으로 향한 건 4시 42분이었습니다. 다음 탄 손님이 뭐 시트가 축축하다는 이런 말은 안 했나요? 네, 그런 말도 없었고요. 일반 그냥 평범한 술이네요, 그냥. 술 냄새가 좀 났다는 거 정도죠. 결국 새로운 목격자나 단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날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은 친구 A 씨뿐입니다. 우린 그의 변호사를 통해 A 씨와 가족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또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A 씨가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기억을 한다거나 뭐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기억을 지금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A 씨의 부모는 왜 한강공원을 찾았던 걸까? 3시 37분 가족에게 전화를 했을 때 받은 사람은 아빠고요. 이 전화를 한 사실은 A 씨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여기서는 이제 아버님의 진술입니다. 주로 대화의 내용은 취해서 힘들다. 그리고 고인이 그때 안 일어난다. 너무 취해서 빨리 그 친구 깨워가지고 친구는 집으로 보내고 너는 빨리 택시 타고 그냥 들어와라. 늦은 시간까지 집에 오지 않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자 언제 오냐는 문자를 남긴 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어머니. 이윽고 택시에서 내린 A 씨가 아파트 건물에 들어선 것은 4시 51분. A 씨의 부모는 아들이 들어오는 인기척에 바로 거실로 나왔다고 합니다. 점퍼 주머니에 뭐 이렇게 물건이 있으니까 들었다가 물건을 꺼내려고 꺼냈는데 휴대폰이 있었던 거죠. 네 게 아닌데? 휴대전화가 바뀐 듯한 상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자려는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는 A 씨 아버지. 친구는 집에 잘 보냈어? 잘 일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술에 되게 취해서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고인은 술에 취해서 잘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굉장히 만취했고 아마 고인은 더 만취한 상태에서 거기서 잠들어 있겠구나. 혹시 정민 씨가 아직도 자고 있는 건가 싶어 A 씨 가족은 확인차 한강공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5시 12분 먼저 차에서 내린 A 씨와 그의 아버지가 자전거 공방 옆 올림픽대로 진입로에서 울타리를 넘어 공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 뒤 약 10여 분간 돗자리를 깔고 놀았던 잔디밭은 물론 편의점 근처와 토끼굴 주변을 오가며 정민 씨를 찾았다는 세 사람. 하지만 아무리 살펴도 정민 씨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자 16분 뒤 A씨의 어머니는 정민 씨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손 씨 부부가 한강에 나온 뒤 A씨의 부모 역시 정민 씨를 찾아다녔지만 A씨는 자리에 주저앉거나 길에 눕기를 반복합니다. 결국 정민 씨 어머니에게 소식을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아들을 데리고 귀가했다는 A씨의 가족.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구토를 한 A씨는 오후 늦게까지 숙취에 시달렸고 저녁 8시 무렵 정민 씨의 부모를 만나 간밤에 조각난 기억에 대해 털어놨다고 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다시 찾아온 공원의 울타리를 어려움 없이 뛰어넘었던 A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일상적인 행동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것이지. 어떤 활동을 했는데 테이프가 있다면 테이프에 기록이 안 남는 거예요. 근데 테이프는 돌아간 거죠. 본인이 진짜 기억 안 나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지만 음주 상태, 만취 상태에서 블랙아웃은 흔히들 있다. 그렇다면 A씨의 가족이 26일 오후 2시 무렵 A씨의 신발을 버린 이유는 뭘까? 흰색인데 낡고 뭐 밑창도 좀 많이 까지고 투사물도 묻어 있고 이래서 이거 버려도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A씨가 뭐 맘대로 해.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엄청나게 큰 이런 상황이 이후에 벌어질 거는 예상을 못 하셨고요. 국과수가 부검으로 추정한 정민 씨의 사인은 익사. 그럼에도 A씨가 그 익사 과정에 개입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A씨가 정민 씨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 물에 빠뜨렸다면 숨진 정민 씨의 몸에는 어떤 단서가 남아야 합니다. 타인에 의한 익사가 아닌가, 강압에 의한 익사가 아닐까, 이런 걸 검사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게 가슴 부위라든지 어깨 부위, 목 부위에 압력이라든지 이런 손상이 중요해요. 정민 씨의 몸에 남은 외상은 두 군데의 좌열창과 우측 볼 부위의 피하 출혈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고인의 죽음에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었다, 익사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물에 흠뻑 젖어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A씨를 본 목격자들이라든지 남아있는 CCTV 어디에도 A씨가 물에 젖어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전혀 관찰된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을 찾은 프로파일러는 정민 씨의 죽음엔 주목해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범죄가 저질러지려면 동기가 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동기와 기회 부분들이 다 여기서는 조금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일단 현장이 굉장히 공개되어 있는 장소고요. 범죄를 계획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민 씨가 숨진 장소는 누구나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반포 한강공원입니다. 지금까지도 타살에 대한 목격자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완전 범죄가 이곳에서 정말 가능한 걸까? 그런데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었던 우리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 씨의 일행은 언론 보도로 잘 알려진 낚시를 하던 목격자들입니다. 25일 새벽 3시 무렵 장어를 잡기 위해 띄엄띄엄 자리를 잡았다는 문 씨의 일행은 새벽 4시 33분 야경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정리를 시작하고 10여 분 정도가 흘렀을까 어디선가 첨벙하는 물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편의점 사람들은 그냥 그쪽으로 뭐 보고 있었나 봐요. 사람이 거기 걸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걸어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무릎 있는 데까지가 보였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는 이 정도에서 가슴까지 차가지고는 8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물속으로 허우적거리며 들어가는 것을 문씨 일행이 목격했던 겁니다. 저희가 소리가 들을 때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요. 소리가 막 이러세요. 대웅나사 이런 식의 느낌이었지 뭐 구조 요청에 있어서 저라도 들어가도 빼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소리가 있었으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 문씨 일행이 짐을 챙겨 한강공원을 빠져나온 시각은 5시 16분. 문씨 일행이 목격한 남자는 정민 씨가 돗자리를 깔고 있었던 곳과 나무 데크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관해 연락을 해온 제보자는 더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정민 씨의 시신 발견 당시 촬영한 영상을 경찰에 제공한 제보자였습니다. 어머 어머. 아니 맞다니까? 하지만 최초로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따로 있다고 말하는 정아 씨. 검정색 동그란 부유물이 떠서 저기서부터는 쭉 내려오더라고요. 이 데크와 이 나무 사이 정도에서부터 거의 떠내려오고 있었다. 25일 새벽 물에 들어가는 사람을 봤다는 문 씨의 일행, 정민 씨의 시신을 봤다는 정아 씨가 가리키는 장소는 같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나무 데크 주변의 물의 흐름에는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쪽 방향은 유량이 아무리 커져도 여기는 그대로 정체구역이기 때문에 계속 떠내려가진 않고요. 그냥 거기 그대로 있다가 이제 그냥 올라왔을 가능성이 많죠. 다시 말해 정민 씨의 시신이 떠오른 지점이 물에 빠진 장소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이유에 관한 또 다른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 정민 씨가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수영에 능숙한 스턴트 배우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갑자기 깊어지네요. 계속 얕게 가다가 골반 지점부터 갑자기 확 깊어지는 느낌이에요. 실제 반포대교 남단의 수중 구조를 보면 강변에서 7m 떨어진 지점부터 수심은 급격히 깊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으려 할수록 더 깊이 빠진다는 스턴트 배우. 발을 빼려고 하자 운동화가 벗겨지고 맙니다. 여기는 더 질퍽해가지고 발이 더 빠져요. 유속이 느려 점성이 강한 진흙층이 넓게 형성돼 있다는 반포대교 남단. 한강 순환구조대에는 정민 씨가 숨지기 한 달 전에도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사고 난 바로 위에 시민 한 분이 뻘에 갇혀가지고 저희들이 출동을 나가서 구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까지 뻘에 파묻혀가지고 늪같이 전혀 구분이 못 나온 거죠. 4시 40분 한강에서 낚시를 하던 이들이 목격한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남자. 한강의 물의 흐름과 시신 발견 지점, 양말에 묻은 토양 성분은 한 가지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운동화를 신고 물속에 들어갔던 정민 씨가 진흙 속에 발이 빠진 뒤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을 경우입니다. 숨진 정민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4.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코올을 제외해도 0.105에서 0.148% 정도로 추정됩니다. 통상 0.15가 넘어가면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고 운동실조가 올 수 있는 것을 덧붙여서 이렇게 차가운 환경이라도 접촉했을 때 경화흡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음주로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물에 빠질 경우 쇼크로 인해 익사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난 27일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손정민 씨의 죽음에 범죄가 연관된 정황은 없어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 또한 A씨와 가족의 행동에는 강력 범죄자들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바로 지금 실종이 되고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없고 그 다음에 한 행동들이 보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행동은 없어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어지는 심리적인 범죄자들의 특성하고는 좀 거리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범죄 사건이 되려면 정민이의 친구 현장에 도로 나타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정민이의 전화기가 발견되면 안 되는 일이었죠. 범죄 사건이었다면. 정민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도 어느새 한 달. 짧은 생을 살다간 정민 씨의 명복을 빌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중엔 우리에게 정민 씨의 죽음이 타살이라며 근거를 말해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보를 얻은 곳은 어디일까? 우리는 유튜브 갑니다. 유튜브가 진실이야. 유튜브 CCTV에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캡처본은 정민군이 엎혀있는 모습임이 쉽게 보여집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정민 씨를 A씨가 업고 간다. 새벽 5시 30분 무렵 다시 한강을 찾은 A씨가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다. 주사기 모양이 보이시나요? 잘 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A씨가 정민 씨를 주사기로 찔러 약물을 주사했다. 와 같은 다양한 의혹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A씨가 약물을 주사했다는 이 장면은 그 잠수교
그 고속터미널역 쪽에서 출발원 쪽으로 저희가 지금 갈게요. 두 사람이 주문한 삼겹살을 받으러 가던 상황이었음을 우린 이미 확인했습니다. A씨가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 속 CCTV는 원본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영상 분석 전문가. 색상 정보를 일부러 제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형상도 보시면 이 선에 있는 텍스처가 굉장히 좀 복잡한데 표면이 좀 복잡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가짜 영상을 보면 좀 단순화되어 있죠. 누군가 영상을 보정하고 밝기와 명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A씨가 정민 씨를 업고 간다는 스트리머의 주장은 사실일까? 원본 영상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세로 비율은 다 맞거든요. 근데 문제가 가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본 영상을 임의로 한 2배 정도 확대를 늘려봤거든요. 가로만. 그 결과가 이 영상인 겁니다. 이 장면의 고화질 원본 영상은 이렇습니다. 한강을 찾은 세 사람이 3시 방향으로 뛰어감과 동시에 9시 방향에서 누군가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CCTV 화면 가까이로 다가올수록 선명해지는 인물의 정체는 바로 A씨. 이들이 같은 시간 화면 속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A씨가 정민 씨를 업고 간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주장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친구들과 뛰고 있었던 당사자가 댓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의 얘기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출발점 자체가 돈과 연관이 돼 있어요. 본인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올리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걸 올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영상을 볼 거냐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로 정민 씨에 관한 영상을 올린 뒤 7일 만에 구독자가 2만 3천여 명이 증가한 스트리머가 있는가 하면 슈퍼챗 수익과 조회수가 급등한 스트리머들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 개인 방송이 그들의 수익 창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한 달간 정민 씨 죽음과 관련해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기사 건수는 대략 5,640건. 그중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속보나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겐가는 그런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을 본인들의 흥미와 본인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이거야말로 범죄다. 우리가 정민 씨의 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날 손 씨가 털어놓은 감정은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게 나라 믿고 경찰 믿지 마라, 뭐 믿지 마라 이런 사람이 훨씬 많죠. 아마 제 주변에 경찰 믿어, 걔네 능력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10,000명일 거잖아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손 씨의 블로그를 찾아와 의혹을 전하는 사람들, 이 심리에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더군다나 재난이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는 그 불안과 그 어떤 분노, 국가나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가 어느 쪽으로 투사를 하게 되는데요. 법의 공정함이나 정의를 찾아야 되겠다. 무엇인가 이 경찰이 그 신속하고 또는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듯한 이런 인상들을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니야라고 하는 의혹 또는 음모론의 단초를 제공한 것, 이것은 이제 경찰이 부족한 점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죠. 불신과 의혹이 넘치는 세상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떠나보내야 하는 걸까?